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경북 문경에 왔습니다. 문경에 계시는 천금량님을 모셨습니다. 천금량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금량님 네. 오늘 호칭을 네. 천금량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금량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별도의 닉네임이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닉네임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금량님으로 해주세요. 금량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량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로컬 채널에 첫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금량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소개를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금량이라고 하고요. 어쩌다가 문경에서 태어나서 문경을 떠나지 않고 5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산 문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문경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문경에 놓은 상태에서 네. 몇 개월이라도 어디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와, 50년 동안 그냥 문경에 계속 사셨네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토박이 네, 그렇습니다. 문경의 성골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성골이라는 단어가 아름답진 않지만 성골입니다. 네, 괜찮아요. 컷 편집하면 됩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단어는 얼마든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소개를 방금 하셨고요. 네. 제가 문경에 와본 적은 있습니다. 체류를 한 적은 없지만 약간 요양할 때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오. 하지만 지금 이게 8년 전이고 정말 오랜만에 문경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오늘 제가 문경에 처음 온 외진이다. 네. 문경에 처음 온 외진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우리 금량님께서 외진인한테 문경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문경은 어떤 곳인가요? 문경은 환대 문화가 가득한 곳이다. 오면 다 환영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금량님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네. 문경의 모든 분들이 환영을 하는 곳은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경 사람들은 외진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외지인들에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금량님이 가장 외지인을 환영하는 분이다. 네, 그렇죠. 네. 문경에서 5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럼 이곳에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청년시기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최근에 활동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우리 금량님은 문경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해오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게 돌아보니까 뼛속까지 오지랖퍼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회 활동을 시작을 해서 미술부 활동을 하고 종교가 불교인데요. 불교단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대를 보내고 10대가 끝나기 전부터 고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년 산이 됐으니까 거의 30몇 년째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고 잘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책도 좋아하고 10대 때 꿈이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면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 번씩은 해봤으니까 일단 10대 때의 꿈은 이런 사람인 거고요.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평생 살면서 자기 원망할까봐 대학교 시험을 쳐서 붙는 것까지는 봤지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경시청에 그 계약직 일용직으로 저를 취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대 중반까지 문경시청에서 일용직으로 한 6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요. 공무원 출신이시네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계약직. 계약직 공무원. 반정부미고요. 반정부미.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으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다시 미술학원을 운영하게 됐고요.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의 어떤 컨디션을 좀 좋게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제자들이랑 같이 벽화봉사단을 시작하게 됐어요. 벽화봉사단. 그렇죠. 네. 벽화봉사단 시작하게 돼서 그 봉사단을 운영한 지도 이미 한 15년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게 돼서 추후에는 제가 활동가인지 몰랐거든요. 네. 사람들이 자꾸만 저보고 활동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아는 활동가의 그 기준은 굉장히 어떤 높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은 지금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분 정도 돼야지 저는 활동가라는 말을 듣는 거라고 활동가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저보고 활동가래요.
활동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3년인데 제가 활동가구나를 알게 된 게 이렇게 스스로 이제 수용하게 된 게 21년 겨울쯤 되니까 아, 나 활동가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활동가가 뭐 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문경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오긴 했는데 다 얘기를 하려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화가, 서예가, 미술학원 운영자, 지역 관광 전문가, 그 마지막 문장 좋아하는데 동네 청년들의 주모 뭐 이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의 주모다. 네. 청년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인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7대3 정도로 3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술을 많이 사주거든요. 아, 역시 따뜻하게 배부르게 해주는 게 네, 인정을 받는 지름길이죠. 술 자주 사십니까? 요즘 되게 좋아요. 너무 바빠서 술 사줄 시간이 없어요. 안 바쁠 때 사주시는군요. 아, 좀 덜 바쁠 때는 거의 술과 함께 했는데 지금 막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도 미술학원 원장님이십니까? 네, 원장님인데 제가 이러고 다니고 있어서 저랑 30년 지기 동생이 봐주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겠네요. 혼자 일하시느라고. 아, 제가 있어서 더 힘들 수도 있으니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 원장 타이틀을 떼주면 되지. 원장 타이틀. 드렸습니다. 아, 드렸어요? 드렸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네. 미술학원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벽화봉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벽화봉사단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고 벽화봉사단이라면 잘 안 들어와요. 아, 네, 어떠한 대상을 뭐 어떠한 방식으로 벽화를 가지고 봉사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무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한부모, 그다음에 이제 조손 가정 이런 집에서 연락이 오면 1순위로 벽화를 봉사를 나갔었고요. 시작하게 된 건 지역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문경이 광산 때문에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던 도시였는데 광부들이 떠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사람이 떠나면 사실 자기 집을 안 돌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문경에 있는 담벼락들이 다 낡아지고 바스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손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있었고 또 그거랑 동시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약간 예술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예술은 왜 가진 자들만 누릴까? 제가 가난해서 그림을 못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예술은 왜 가진 자들만 누리려고 할까? 그리고 왜 일반인들은 갤러리라는 공간 안에 가야지만 예술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다 가난한 화가들이 많은데 왜 대학교 가서 학위만 얻으면 저렇게 예술 권력을 부릴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내 그림은 밖에다가 그려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걸어가다가도 볼 수 있게 해야지. 뭐 거창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술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일반인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졌고 마지막으로 저희 화실 다니는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벽화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벽화를 하는 건 괜찮지만 힘들다. 그리고 이제 못하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제 돈을 들여서 페인트를 사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저도 이제 벽화 재료 같은 거 아예 모르고 애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벽화에 대해서 재료를 뭐 페인트를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또 막 벽화를 배우러 그 벽화 다른 지역에 있는 벽화 봉사단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지역으로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 몇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벌써 2007년 정도의 일이니까 그때 벽화의 개념이 없을 때였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더 없었고. 그럼 벽화를 아이들하고 그렸다. 네. 그리려면 아무 데나 막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집 벽에다 내가 그리는 건 상관없는데 네. 다른 데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인이 허락을 해주나요, 그게? 그게 오지랖이 좀 필요한데요. 더러워 보이고 낡아 보이고 뭐 동네 좁으니까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인데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여쭤보고 할머니 저희가 벽화 그려드리려고 해요. 색깔 예쁘게 칠해드리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다 물어다녔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그럼 흔쾌히 다 승낙을 하시던가요? 하던 분도 있고 안 하던 분도 있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벽화 그린 건 좋지만 자기 팥밭에 팥을 없앴다고 밟아가지고 팥값을 다 물어내라 그래서 또 다시 팥값을 또 물어주고 뭐 사연은 굉장히 많죠. 네. 뭐 대부분은 이제 한번 하신 분들은 그래도 고마워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남이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좀 그려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벽화봉사단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봉사단 벽화를 1년에 한 20개씩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 벽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1년에 한 4군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칠하셔가지고 이제 더 칠할 곳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봉사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거는. 아,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그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능보다는 좀 더 특별한 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하늘이 나에게 준 능력들 중에서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부스터 같은 게 한 개가 장착이 됐다. 아이템 1 플러스 장착 이러면 네. 그걸 과연 나 혼자 쓰라고 줬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어떤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네. 혹은 무엇인가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 합리성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요. 네, 근데 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네. 선성적으로 봉사에 타고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2022년 말에 네. 나도 활동가이겠구나 라는 네. 생각을 드디어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내가 하는 활동이 네.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활동가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좀 가지셨고 정말 활동가가 맞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했어요. 네. 지금은 활동가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냥 전국에 저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활동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활동가들은 위대하니까. 아, 활동가는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활동가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스스로 활동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 말하는 활동가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익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활동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익의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금전적인 어떤 화폐적인 기준에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활동가들을 보면 그 이익이라는 관점이 화폐로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관계랑 나의 행복, 내가 다음으로 나갈 나의 스텝에 대한 에너지 충전 이렇게 약간 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관계에서 주는 어떤 자기 만족감이라든지 내가 활동해서 변화가 되는 지역사회의 변화성을 보는 어떤 이런 이익들, 그 이익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활동가들의 이익은 아무래도 활동가들도 돈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활동가들의 이익의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49대 51인 것 같아요. 뭐가 49고 뭐가 51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49에 두고 뭔가 이 경제적이지 않은 이익의 관점에 51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괜찮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100% 경제적 이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49%의 경제적 활동 목적과 네. 51%의 무엇인가 공익과 봉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결합된 사람이 활동가의 요건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 먹고 사는데 자기가 활동가라고 말하고 다니는 분들은 저는 별로예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진짜 아닌 네. 것 같아요. 금양님, 2023년 현재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다라고 역사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현시기, 2023년 현시기에 네.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활동의 범주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직책으로는 경상북도 소속으로 지역관광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 문경, 관광둘의 PD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의 베이스였던 푸른 화실이라는 미술학원이 있는데 거기 대표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청년 대표자들이랑 같이 움직여서 뭔가 지역 공동체 성장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살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 살자 협동조합. 네.
관광들의 PD는 알겠고요. 네. 아까 미술학원 관련된 얘기도 알겠어요. 마지막 같이 살자 협동조합. 네.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지역의 가치를 잘 발굴해내고 가치 있게 같이 살아보자라는 뜻으로 지역의 청년 상공인 대표님들하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자기들 구조에서 만들어내고 돈을 벌어서 좀 지역에 가치 있게 좀 써보자 의미로 만들었는 협동조합이에요. 네. 소상공인 협동조합. 가치 있는 삶을 네.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구나. 그쵸. 이때 이 가치 있는 삶은 네. 조합원끼리 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조합원들이 네.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으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려지는 분들을 보면 약간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의 종류가 뭔가 상업 행위를 하는데 크리에이터적인 역할을 많이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저랑 비슷하게 이제 로컬 활동가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문경의 같이 살자 협동조합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돈을 벌어가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고 5명 모두가 다 사업체의 대표님들이세요. 사업자 대표님들 네. 5분. 근데 사업체가 대표자들이 지역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지 지역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문경의 같이 살자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있을 수 없는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버는 거는 각자 알아서 벌어요. 근데 지역에 어떤 사업이 되게 필요해. 이 사업이 지역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싹 모여가지고 그 사업 하나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행정이랑 협업해서 지역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 그 가치를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네. 의미 있는 일을 5분이서 하고 있는 곳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들하고도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무슨 주모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모. 아, 술 많이 사주는 주모. 네네네. 문경에서 청년들에게 술을 많이 사주는 주모입니다. 네. 문경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문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네.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네. 무엇인가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청년들 대단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경의 청년들은 어떤가요, 상황이? 잘하고 있다? 되게 잘하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다 될 수 있겠죠.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 힘들 네. 때는 우리 주모님이 술을 사주시고 네. 잘할 때는 같이 살자 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함께 네. 뭔가 활동을 하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문경 얘기를 너무 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주모님 네. 활동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금양님이 보시기에 외지인들, 네. 문경에 처음 오는 사람들, 네. 하지만 잠깐 뭐 관광으로 들려갔다가 나간 사람들 다 포함해서 문경에 이곳은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곳이 어딜까요? 물론 딱 얘기하면 문경 세제죠. 문경 세제를 빼고 문경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문경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문경 세제는 모두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경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500년의 환대 문화를 가진 문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이 시작했을 때 문경 세제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문경 세제 밑에 주막이 96개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문경은 원래 이름이 문희경서의 줄임말이거든요. 기쁘고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고장인 거야. 그래서 기쁜 소식 듣고 오려고 과거를 보러 이 길을 통해서 험난하지만 남쪽에 있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험난하지만 제일 빠른 길.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일제강점기 말에 96개의 주막, 그럼 뭐 한 100대 정도다. 네. 이렇게 예상하면 엄청난 규모네요. 100개 주막에 한 주막에 5명씩 잘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하룻밤에 500명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떠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밤에 다시 500명이 와.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하니까 조선이 망할 때도 하루에 1000명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문경에는. 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던 시절에 가장 빠른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불친절할 수가 없는 거죠. 1차적으로 전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경은 문화 자체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환대 문화예요. 지금도 환대 문화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서 문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네. 이 답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500년의 환대 문화가 살아있는 곳. 네, 문경은 그런 곳입니다. 500년의 환대 문화가 살아있는 문경으로 여러분들이 이주는 안 하더라도 자주 들려주시고 같이 살자 협동조합과 같이 문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우리 주모님, 금양님과 함께 네. 많은 일들을 전국에서 오신 분들과 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서 협동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실 거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양님,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2회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단회차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반응이 좋으면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으러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문경에 계신 분들, 네. 문경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경에 계신 분들도 도전하는 정신으로, 오고 싶은 분들도 도전하는 정신으로 문경을 찾아주시잖아요. 문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환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니까요. 문경으로 꼭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 성공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북 문경에서 스스로 활동가라고 하는 답을 찾으신 지역 청년들에게 주모라고 불리우시는 같이 살자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미술학원 대표님 천금양 님이었습니다.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아직 아니에요. 반가웠어요. 미술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